대부분 제 영상을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은 배우자 외도, 즉 불륜이 처음일 것이고 저도 그랬지만 상간자 소송이란 것 자체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상간자 소송이라는 민사 소송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간자 소송만 한 놈하고 무려 1심, 2심 항소심, 3심 대법원심까지 가서 끝내 승소하였고 그 오랜 시간 끝에 저는 피해자이고 제 배우자는 불륜한 것이 맞다라는 문서 쪼가리를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당시 저는 상간소송이라는 민사소송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출했고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3심까지 승리라는 허울뿐인 마음의 위안을 얻었지만 저는 받은 판결금으로 변호사 비용 내고 나니 빈털털이었습니다. 상처뿐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불륜 증거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실행해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게 증거를 어떠어떠한 것을 잡아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 꼭 필요한 증거가 뭐가 있고 또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상간소송을 직접 경험해보았고 또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러 회원님들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던 경험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꼭 변호사님하고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불륜 증거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구체적인 애정행위, 키스, 포옹, 카카오톡 대화, 모텔, 호텔의 투숙 등. 두 번째, 기혼자임을 미리 알고도 애정행위 한 증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상간소송 못 하십니다. 그리고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제 3자가 봐도 맞네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애정행위라 하면 키스를 하는 사진이나 영상, 포옹하는 영상, 이게 딱 한 개만 있다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장이 있어야 합니다. 모텔, 호텔 등에 같이 입실하는 또는 퇴실하는 영상은 빼박 증거입니다. 저는 모텔 투숙 영상 하나와 기타 여러 정황 증거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탐정이 아닌 이상 졸졸 쫓아다니면서 입실하는 영상 잡기는 어렵습니다. 비전문가분들은 입실 영상을 찍는 것보다는 다소 고생스럽더라도 퇴실 영상을 찍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빼박 증거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황상 불륜임을 암시하는 여러 증거와 같이 내기도 합니다. 뭐가 되었던 증거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리고 불륜하는 사람은 중독성이 엄청나서 불륜 증거는 의외로 고생만 하면 다 잡습니다. 그리고 넘쳐 흐르는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 경험상 불륜 증거 잡기는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여러분이 포커페이스만 잘 하시면서 잘 참아내기만 하신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간상, 상황상 직접 증거 잡는 게 어렵다면 주저없이 탐정 선임하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돈은 들어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판결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고 변호사 비용, 탐정 비용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기혼자임을 미리 알고도 만난 증거라 하면 당연하겠지만 유부남, 유부녀인지 이미 알고도 애정행위를 했어야 하는 증거인데 이게 불륜 증거 찾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이건 최상의 케이스이고 쉽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바람난 배우자는 핸드폰이 철통 보안이 되기 때문에 녹음기를 이용하거나 블랙박스 등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불법이고 요새는 잘 채택도 안 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블랙박스를 잘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혼자임을 이미 알고도 만난 정황을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못 잡으셨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유부남임을, 유부녀임을 경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는 증거를 잡으셔야 하는데 이건 최후의 방법이고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터뜨리면 더욱 조심해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증거 잡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바람피는 사람들은 이미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아요. 하지만 상간소송하면 돌싱인지 알았다, 미혼으로 속였다 이런 식으로 방어해올 것이기 때문에 달리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불륜 증거가 있다 해도 기혼자 증거가 없다면 일단 어렵더라도 기혼자 증거가 나올 때까지 꼭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실체,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 핸드폰 번호 중 최소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알아야 합니다. 이름과 주소만 알아도 됩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 소장을 어디로 보낼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주소를 알면 예를 들어 집 주소도 되고 집 주소 몰라도 사내 불륜이면 회사로 보내면 되니까 상간 소송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면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나서 통신사 사실조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각 통신사의 이름, 핸드폰의 조합으로 집 주소와 주민번호, 가입 내역 등을 회신받는 법률상 절차이고 저는 이거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주민번호를 알아야 나중에 판결금 안 주면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는 선임하신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간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은 배우자가 무심코 로그인 해놓은 네이버, 쿠팡, 쇼핑몰 등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고 선물하기 또는 주문 내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구체적인 애정행위, 키스, 포옹, 카카오톡 대화, 호텔, 모텔, 투숙 등등 기혼자임을 미리 알고도 애정행위한 증거, 마지막으로 소장 보낼 이름과 주소 또는 이름과 핸드폰 번호, 이렇게 총 3가지를 알아야 비로소 상간소송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다 찾아보세요. T맵 검색했던 주소, 카드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은 숙박업소 입실하면 CCTV 증거보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내역, 블랙박스, 타임라인, 정 안되면 추천하진 않지만 녹음기라도. 한방 해결은 탐정 고용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증거를 찾다 보면 나중에는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증거가 딱 맞춰지는 시기가 옵니다. 바람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외도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꼭 빼박 증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도, 이혼 피해자라면 언제든지 이 앞에 보이는 네이버 카페 외성으로 오세요. 네이버 카페 외성은 수많은 바람 사례와 회원님의 생생한 경험담, 소송 정보 등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같은 아픔을 나누는 분들과 소통도 하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정보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외도, 이혼 피해자만을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